자, 얘들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들어갑니다. 자, 넓이를 들어갈 건데 정적분의 활용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1번 넓이, 2번 속도가 속도. 미분법에서 속도가 속도 하면서 느꼈겠지만 적분법에서의 속도가 속도도 뭐 별거 없습니다.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거리 위치가 된다라는 것만 알면 그냥 문제 푸는 건 선생님이 이 사실 알려줬으니까 문제 그냥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끝. 그래서 속도가 속도는 좀 쉽습니다. 자, 넓이가 그나마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할까 좀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좀 고민이 되는데, 교과서 내용의 설명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정의를 이용한 설명이 있는데, 일단 교과서 내용의 설명과 오리지널 내용의 설명을 둘 다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설명은 대학교에서도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단원에서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정해지지 않는 도형의 넓이를 조그마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해진 도형의 넓이, 예를 들어 직사각형 또는 삼각형 또는 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넓이들로 쪼개서 조그마한 도형의 넓이 합의 극한값으로 그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구분구조법이라는데, 그 구분구조법으로 정적분을 원래 정의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정의했었는데, 바로 전 교육과정까지 그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없애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이 모델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단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설명을 먼저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지금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의하려 하냐면 넓이 함수 ST를 정의하려 합니다. ST를 우리가 정의를 할 거야. 넓이 함수를 정의하려 하는 거야. 자, 넓이 함수를 정의합니다. 넓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x는 a라는 직선, 여긴 x는 a라는 직선이야. x값이 a일 때부터 t일 때까지인데 어쨌든 표기하기로는 이렇게 x는 a라는 직선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x의 값이 a부터 b까지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그냥 보통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 직선으로 아예 표기를 합니다. x는 a라는 직선, 그리고 x는 b라는 직선, 그리고 y는 f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로 정의를 합니다. 그 넓이를 st로 이렇게 정의를 할게. 자, st가 아니라 얘는 sb가 되겠지. sb로 정의를 할게요. sb로 정의를 할게. 자, 그랬을 때 자, st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하는 거야. 여기를 보면 곡선 y는 fx 그리고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a, x는 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t라 정의를 한대. 그럼 이건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선생님이 y는 fx 그리고 x축 그리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할 거야. 그럼 이렇게 st로 정의한다면 s는 sb가 되는 거겠지? ST 방법으로 정의한다면 ST 방법은 X는 A는 고정이고 X는 T가 움직이면서 Y는 FX, Y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T가 B가 됐을 때 S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SB와 S가 일단 이렇게 같아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이 함수를 정의합니다. 넓이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신기하게도 이러한 성질들에 의해서 넓이 함수를 정의하면 신기하게도 이러한 성질들에 의해서 얘의 미분한 결과가 넓이를 구하려고 했던 이 함수에 t를 대입한 녀석이 된다라는 걸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증명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넓이를 구하려고 했던 그 넓이 함수가 이 스몰 ft의 부정적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넓이 함수 st가 스몰 ft의 부정적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의 부정적분이 됩니다. 부정적분, 다시 말하면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넓이 함수가, 일단 이 넓이 함수가 스몰 ft의 한 부정적분이 된다까지는 알아낸 거고, 이 작업을 통해서 알아낸 거고, 이제 우리는 정적분으로 그냥 한번 가봅니다. 정적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스몰이 fx라는 녀석을 선생님이 정적분을 그냥 한번 해볼게. 스몰 fx라는 녀석을 정적분 해볼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정적분 할 거냐면 a부터 t까지 그냥 정적분을 하는 거야. 얘가 st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이런 걸 정적분 해볼게. 그런데 우리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정적분을 어떻게 정의한다 그랬냐면 한 부정적분을 구했을 때 그 한 부정적분의 대괄호 연산으로 정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넓이 함수를 정했지. 이 넓이 함수의 의미는 x는 이꼴 a, x는 이꼴 t, 그리고 x축, 그리고 y는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 그랬어. 그 넓이를 함수화시킨 게 st라 그랬는데 신기하게 이 녀석을 미분하면 항상 ft가 나온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fx의 함부정적분이 라지 s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녀석의 함부정적분을 알았을 때 정적분은 이 함부정적분의 대괄호 연산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요. 자, 그럼 대괄호 연산 적용해주면 라지 st 마이너스 라지 sa가 될 텐데, 자, 여기에서 t 자리에다가 선생님이 b를 한번 대입해 볼게. 자, b를 대입하면 sb가 될 거고, 라지 sb가 될 거고, t 자리에다가 다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b를 대입하면 t 자리에다가 이렇게 b를 대입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될 거고, 좌변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될 거고, 우변은 라지 s b 마이너스 라지 sa인데, 라지 s의 정의에 의해서 a부터 이 녀석의 정의는 뭐였냐면 x의 값이 a였을 때부터 x의 값이 이 값이 될 때까지의 곡선 y는 fx, x축, x는 a, x는 t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얘는 x는 a, x는 a, 그리고 x축, y는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이건 아예 가르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0이 돼버리는 거잖아. 정의에 의해서 얘가 0이 돼버리니까 따라서 우변은 SB값만 남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넓이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SB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가 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이 녀석이 넓이 S가 될 거고, 이게 곧 정적분 값이 된다라는 걸 지금 증명할 수가 있어서 따라서 정적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fx가 양수였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개념이야.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설명하기로 이 녀석이 이제 정적분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지금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봤습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y는 fx라는 곡선과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정적분과 같다라는 걸 지금 증명한 거야.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와 정적분 값이 같다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표현할 때 이 부분의 넓이를 표현할 때 항상 표현은 정확하게 이 표현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y는 fx라는 곡선, x축, 그리고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교과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표현해줬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예전에 표현할 때 x의 값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x의 값이 a에서 b로 변했을 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표현한 걸 선생님이 보긴 봤는데,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통용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표현했던 거라서 이렇게 일단 표현해줬으면 좋겠고, 자, fx가 양수면 이렇게 정적분값 자체가 넓이가 된다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fx가 그럼 음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fx가 이렇게 양수면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그거 자체가 넓이가 되는데, 정적분 값이 그거 자체가 넓이가 되는데, fx가 이렇게 음수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 fx가 음수가 되잖아, 얘들아. fx가 음수가 되면 양수인 걸로 바꿔서 그 녀석의 정적분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fx가 음수면, 음수일 때는 우리가 넓이가 되는지 아닌지 모른다고. 얘가 넓이가 되는지 아닌지 몰라. 하지만 적어도 양수는 넓이가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아. 그래서 양변의 동시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고. 그럼 마이너스 fx라는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녀석을 정적분하면 넓이가 된다는 걸 알아. 난 안다고. 다시 말하면 요 녀석을 정적분하면 넓이가 된다는 걸 안다고. 따라서 마이너스 fx라는 걸 정적분할게. 마이너스 fx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면 요 녀석이 넓이 s가 된다는 걸 안다고. 그치? 여기까지 알지? 근데 우리 정적분에서 마이너스 1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지 않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고, 양변의 동시에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a부터 b까지 fx dx를 정적분한 결과는 이제 해석, 이제 y는 마이너스 fx는 지우고 이제 해석, 이 식을 그대로 이 식을 그대로 여기에서 해석, 이 그래프에서 해석,
봐봐, fx가 음수였을 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fx가 이렇게 음수로 돼 있을 때는 a부터 b까지 fx dx를 정적분하면 넓이의 음수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부분의 넓이의 음수값, x는 a, x는 b, x축 그리고 y는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음수값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왜냐면 fx가 음수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이걸 선생님 식대로 설명하는 그 모델도 설명해 줄 거야. 그래서 편한 거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어쨌든 이 사실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fx가 음수라면 이렇게 fx가 음수라면 음수 쪽에 있는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음수양수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구간을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음수양수가 섞여 있다면 0이 되는 포인트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 C를 기준으로 0이 되는 포인트 C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적분을 나눌 수가 있잖아. A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C부터 B까지 fx dx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자, 이렇게 넓이를 구할 때 선생님이 지금 넓이를 구하고 싶다고,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S1이라고 이 부분의 넓이를 S2라 한다면 S라는 넓이는 S1 더하기 S2로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S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부터 C까지 그냥 정적분 구해주면 되는 거지. 넓이가 그냥 정적분 구하면 된다.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넓이가 정적분을 구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플러스 그런 다음에 C부터 B까지는 넓이가 정적분을 구해버리면 C부터 B까지 그냥 정적분 구해버리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그럼 그냥 정적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을 구하면 마이너스 S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넓이 S2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자, fx가 음수였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넓이를 구할 때 fx가 음수였을 때는 그냥 정적분을 구하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그냥 정적분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fx를 이렇게 정적분해주면 넓이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첫 번째에서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넓이를 그냥 정적분 구해주면 된다 그랬지? 이 식을 선생님이 한 곳에다가 몰아서 한번 써볼게.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정적분 값이고 넓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fx를 이렇게 정적분한 결과가 넓이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fx가 이렇게 양수, 음수 섞여 있었을 때는 양수일 때는 그대로 적분하고 음수일 때는 반대로 적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자,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fx가 0보다 커. 그럼 그대로 적분하면 그게 넓이가 됩니다. 그대로 적분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fx가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그대로 적분하면 되고, 그대로 적분하면 그게 넓이가 되고, fx가 만약 0보다 작거나 같아.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반대로 적분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fx를 이렇게 적분하면 됩니다. 끝. 이게 원리입니다. 자, 똑같이 이걸 그냥 여기다 갖다 쓴 것 뿐이지, 이걸 정리해서 말한 것 뿐이지, 모델을 설명한 것 뿐이지,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적분하면 되는 거고,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반대로 이렇게 적분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섞여 있을 때는 구간을 찢으면 된다고. 섞여 있을 때는 구간을 찢으면 돼. 이거 지우지 말아볼까? 섞여 있을 때는 구간을 찢으면 돼. 파란색으로 해볼게. s를 구하고 싶은데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렇게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이 찢어져 있으면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으로 찢어. 그런 다음에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적분하고 A부터 C까지 그대로 적분, fx, dx 그대로 적분하고, 음수인 부분은 반대로 적분하면 된다고. C부터 B까지 반대로 마이너스 fx, dx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결과가 되는 거지. A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d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식으로 통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가 양수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절대값이 같아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fx가 음수면 마이너스 fx가 양수여서 얘가 양수가 되지. 양수와 자기 자신의 절대값이 같잖아. 근데 절대값에서는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나 x의 절대값이나 같으니까 표기를 그냥 플러스로 바꿔도 되겠지. 그럼 요렇게 돼도 요런 식으로 표현되고 요렇게 돼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똑같은 식 아니야? 그럼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 따라서 s는 항상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부터 b까지 함수의 절대값을 정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건 좀 쉬워. 암기하는 건 쉬운데 적용하는 건 뭐 그것도 쉬워. 어쨌든 함수의 fx가 x는 이꼴 a, x는 이꼴 b, y는 fx,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항상 함수가 주어졌을 때마다 그 녀석의 절대값을 정적분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알면 절대값을 쓸 필요 없는데 그래프를 모르면 항상 절대값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이걸로 한 다음에 선생님이 알고 있는 그 정적분의 모델을 하나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걸 알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일단 이걸로 좀 익숙해져 봅니다. 자, 이미 설명하긴 했어요. 선생님의 모델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학습한 거에 다 설명하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선생님이 정보를 줄게 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걸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도형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아.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왜냐면 둘러싸인 도형 이거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분명 위로 볼록일 거거든. 그럼 정적분을 하려면 이 포인트부터 이 포인트까지 정적분해야 되는데 이 포인트가 지금 주어진 게 아니잖아. 그럼 주어지려면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겠지. 이 값 이꼴 0만 족하는 x값 구해서 이 포인트부터 이 포인트까지 정적분하면 되겠지.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니까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양수니까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지, 넓이를. 그래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일단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한번 감을 익혀보세요. 미분이 아니라 이거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지. 이 교점부터 x축과의 교점부터 찾아야 되겠지. 얼마냐?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될 테니까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는 0이 될 테니까 x의 값은 0과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넓이라 함은 x축보다 위쪽에 있지. 그냥 내가 만약 그래프를 모르잖아. 그리고 이 포인트를 만약 알잖아. 그럼 넓이는 무조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fx라고. 그냥 내가 저 그래프를 모르면 그냥 절대값 fx dx로 두고 시작하면 돼. 그래프를 모르면 이렇게 두고 시작하면 돼. 무작정 그냥 수식을 쓰고 싶으면 절대값 fx dx로 쓰면 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를 쓰면 x는 a, x는 b, y는 fx,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프를 모르면. 그런데 절대값은 사실 우리가 절대값을 이거 벗겨줘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항상 존재하잖아. 근데 그래프 알면 굳이 절대값 쓸 필요가 없다고. 어쨌든 지금은 그래프를 아니까 절대값 쓸 필요가 없지. 그냥 이건 예의상 써준 거고 나 그래프 아니까 절대값 안 써줘도 돼.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0보다 큰 부분이기 때문에 0부터 2까지는 0보다 큰 부분이야. 그럼 그대로 적분하면 된다고. 자기 자신 그냥 그대로 적분하면 돼. 절대값 안 붙이고 그대로 적분하면 돼. 이게 끝. 이게 넓이라고. 계산하면 끝난다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0부터 2까지가 되는 거지. 각각 2 대입하고 0 대입하면 되겠지. 2 대입하고 0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3분의 8 될 거고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3, 4, 12가 될 테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나? 이런 식으로 3분의 4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을 확인해보면 3분의 4 맞네. 자,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알면 굳이 절대값 쓸 필요 없는데 왜냐면 x축보다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볼 수 있어서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그대로 적분한 게 넓이가 되는 거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반대로 적분한 게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그래프를 모른다고 했을 때는 절대값 붙여서 시작하면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2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이제 포인트가 주어졌네. x는 1,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 곡선과 x축. 자, 그럼 일단 얘들아 어디부터 x는 1, x는 1, x는 3, 그리고 x축, 그리고 곡선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몰라. 그런데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우리가 정의하기를 s라고 준다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절대값 fx dx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치? 이렇게 두고 시작해도 된다고. 그래프를 모르잖아 지금. 그래프를 모르면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절대값 안 쓰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래프를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2차 함수는 우리가 아니까 그래프를 안다고 하지만 3차 함수는 너무 모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뭐 3차 함수가 아니라 뭐 미적분으로 가면 초월 함수가 가면 그래프를 모를 수도 있거든. 그럴 때는 일단 이렇게 두고 시작한다고. 그런 다음에 일단 대입을 해봐. 그럼 절대값이 주어진 걸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절대값을 풀어주면 돼. 그럼 뭐만 보면 되냐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만 보면 되는 거지? 이 녀석의 부호만 보면 돼. 다시 말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양수가 되는 x값의 범위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 인수분해 되잖아.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맞나? 이렇게 되겠지. 위로 마이너스 2 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맞다. 그럼 0보다 크면 바깥값이지. 0 되는 값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바깥값에 x가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0보다 크니까. 따라서 요 구간에 해당하는 정적분은
부호가 양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양수되는 거 싹 다 구했으니까 이거 반대가 음수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언제 음수가 된다는 거야? 그치? 이 사이값이 됐을 때 음수가 된다는 거지. 여기서 음수가 된다는 거고 얘가 양수가 된다는 거 아니냐? 그치? 물론 fx를 한 번 더 써주었어야 됐지. fx가 양수, fx가 음수라는 뜻이겠지? 그치? 그래서 얘 구간을 보니까 1부터 3까지래. 1부터 3. 그런데 지금 꺾어지는 포인트,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를 보니까 마이너스 1과 2에서 바뀐대. 그럼 2를 기점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1과 2 사이 값에서는 부호가 음수래. 다시 말하면 1부터 2까지의 적분에서는 1부터 3까지의 적분은 1부터 2까지의 적분에서 2부터 3까지의 적분으로 쪼갤 수 있을 텐데 1, 2 여기에 있는 모든 x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1과 2 사이 값에 포함되니까 여기서의 함수값들은 다 음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음수가 되니까 절대값이 반대로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반대, 여기선 마이너스 fx를 적분하면 될 거고 fx를 요 녀석이라 했을 때, 그리고 2부터 3까지에서는 이 범위 만족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있는 x들은 2부터 3까지는 다 이 범위 만족하니까 fx가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지. fx dx를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고. 자, 이렇게 fx를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쨌든 얘네 두 개를 보면 마이너스 fx가 fx라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끄집어내 보면 둘 다 fx의 부정적분이라고. 그치? 그럼 계산을 한 번만 할 수가 있겠지. 이게 식이 많았을 때는 요게 낫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수하면 안 돼. 적분은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실수 자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기랑 직결되잖아. 선생님이 시험 안 보잖아. 여러분들은 이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분수가 나와서 아마 좀 부담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fx의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이 녀석의 부정적분을 구해보면 n 플러스 1분의 1의 x에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맞나? 이런 식으로 1부터 2까지 플러스 똑같은 함수가 온다고. 똑같은 함수. 세 번의 그 절차가 생략되는 거잖아. 이걸 똑같이 쓰면 대신에 세 번의 절차, 이 부정적분을 생각하는 세 번의 절차가 정확하다면 세 번의 절차가 생략되는 거니까 2부터 3까지 시간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의 3분의 1에 이거 한 번에 이거 2 다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다 대입하면 시간 오래 걸린다고. 근데 이거 하나하나 1 대입하면 하나에 대해서 2, 8, 마이너스 1이니까 7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4 마이너스 1이니까 3 이렇게 될 거고 바로 나오지. 마이너스 2에 2 마이너스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잖아.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대괄호 연습도 찢는 게 더 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에 27 마이너스 8 되나? 19 맞나? 그래서 19, 27 마이너스 8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9 마이너스 4니까 5 맞나? 5 맞는 것 같아. 이렇게 5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마이너스 2에 3 마이너스 2는 1이니까 그 다음에 잘 봅시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이거 없어지겠다. 그치?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 7, 3분의 19니까 여기서 7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3분의 10이 되니까 3, 4, 12가 되는 거지? 이거 두 개 지금 계산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 녀석들도 다 계산했다. 그럼 계산 안 한 거 없지? 그럼 3 이렇게 될 텐데 답은 3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3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 대괄호 연산 이것도 되게 중요해. 이 녀석을 2를 동시에 대입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동시에 대입한 걸로 계산하는 것보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대괄호 연산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빨라. 그래서 하나하나 대입하는 걸로 연습을 해두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식만 써주고 계산은 생략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치? 자, 그러면 x 세제곱이잖아.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0 되는 x 값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x 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 이건 이걸 0이어야 될 거고, 그럼 얘는 분명 x로 묶이고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 아니냐?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런데 분명 얘들아 실근의 개수가 3개 있으면 3차 함수에서 2개형과 2개형과 2개형 중에서 3개 가지려면 여긴 죽었다 깨나도 실근 3개 못 갔잖아. 무조건 2개형이라는 거야.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니까 이거 맞지? 그런데 세 점에서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났냐면 0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서 만났는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라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라 하고 여기가 0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개형이 나온 거지. 그치? 이 그래프와 x축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 도형의 넓이를, 얘를 fx라고 해볼게요. 선생님 fx. 그럼 넓이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y는 fx라고 했을 때 넓이 s는
적분하면 되겠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절대값 fx dx 쓰면 되겠지. 굳이 이거 쓸 필요 있냐 없냐 그래프를 알잖아. 그럼 굳이 이거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 양수에서는 그대로 적분, 음수에서는 반대로 적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그대로 적분하면 돼. fx dx.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반대로 적분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fx dx 끝. 요거 계산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절대값으로 하면 이렇게 쪼개는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 그럼 부호를 또 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알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양수면 그대로 적분, 음수면 반대로 적분.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를 모르면 절대값으로 두고 이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런 거 같은 거.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간다는 건 알아. 곡선과 x축 그리고 x는 마이너스를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정의에서 이 도형의 넓이는 인테그랄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절대값 fx dx라는 걸 알아. 무조건 공식 이렇게 구하라 그랬으니까. 절대값 붙여서 fx dx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 구하면 되겠지. 그치? 물론 여기에서 선생님 저는 이 녀석의 부호를 보는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 그럼 그림을 그릴게요. 그런데 사실 그림 그리는 거나 부호 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의미가 똑같아요. 왜냐면 최고 차이 계수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면 이 녀석 어쨌든 절편 구해야 되거든. 이 절편 구하는 게 이거 0 되는 값 구하는 거야. 그치? 다시 말하면 이 녀석 부호 구하는 게 곧 이 녀석 그래프 그려서 부호 구하는 작업이랑 똑같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잖아. 그치? 그럼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fx, 절대값 fx dx를 정적분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정적분하고 플러스 3부터 4까지 정적분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fx를 정적분해야 되겠지. dx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fx. 그리고 3부터 4까지는 fx dx를 정적분하면 되겠지. fx가 요 녀석이라 했을 때 자,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선생님 그럼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분명 세 면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예를 들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 함은 fx dx라 함은 인테그랄 fx dx라 함은 절대값 fx dx라 함은 이렇게 세 개의 면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였어요. 자, 그런데 이젠 두 개의 면이 곡선으로 세 개의 면이 직선이고 한 개의 면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이 아니라 세 개의 부분이 세 방향이 직선이고 한 개의 방향이 곡선이 이런 넓이였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개의 방향이 곡선이고 두 개의 방향이 직선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건 그냥 이거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 자,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fx가 양수면 그대로 적분하는 거였고 fx가 음수면 반대로 적분한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fx dx 요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a부터 b까지 fx가 이렇게 양수면 그대로 적분한다 그랬고 fx가 음수면 반대로 적분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0, x축보다 크거나 같으면 x축보다 fx가 더 위쪽에 있으면 fx에서 0을 뺐습니다. fx에서 0을 뺀 거야. 그치? 자, 그리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에서 fx를 뺀 겁니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fx를 뺀 걸 적분한 거. 그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를 fx-0 x축을 뺀 녀석을 dx를 한 거고, 요렇게 요 녀석은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 녀석은 0-fx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뺀 녀석을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뺀 녀석을 정적분한 거야. 얘도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뺀 녀석을 정적분한 거야. 그치? 그럼 이걸 일반화시킬 수가 있다고.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냐면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0이 아니라 다른 녀석 fx가 0이 아니라 gx라고 해볼게. 이렇게 gx라고 해볼게. 이렇게 gx라고 해볼게. 자, 이렇게 gx라고 했을 때도 똑같습니다.
fx가 gx보다 위쪽에 있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걸 정적분하면 되는 거야. 자,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좀 지금 생략을 많이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생략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빨리 설명하기 위해서 생략 많이 했어요. 이해 안 되면 언제든 질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0자리 대신에 gx를 대입한 거야. 지금 0자리 대신에 gx를 대입했어. 0자리 대신에 gx를 대입했어. 그 다음에 해석해보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으면 fx에서 gx를 뺀 녀석을 정적분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요렇게 봐봐. fx랑 0 사이의 넓이가 뺀 녀석을 정적분한 거였잖아. 또는 0과 fx 사이의 넓이가 뺀 녀석을 정적분한 거.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fx랑 gx 중에 fx가 크면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뺀 녀석을 정적분하면 이 사이의 넓이가 나온다고. 이 사이의 넓이 x는 a, x는 b, y는 fx, y는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a부터 b까지 이 두 함수의 차이 함수를 정적분하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 함수.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 뺀 걸 정적분하면 돼요. 반대로 뒤집혔을 때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반대로 뒤집혔을 때도 반대로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었잖아. 그치? 반대로 gx가 위에 있고 fx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수로 그냥 가는 경우만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보면 gx가 위쪽에 있고 fx가 아래쪽에 있는 c부터 b까지를 한번 볼까? c부터 b까지를 한번 보면 이 다음 쪽에 c부터 b까지를 한번 보면 여기는 그냥 다 절대값으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c부터 b까지를 한번 보면 얘 지금 절대값 fx gx라 그랬잖아. 그런데 보면 gx가 fx보다 지금 크거나 같은 거잖아. 이 c부터 b까지에서는 gx가 fx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fx-gx는 음수지. fx-gx는 음수니까 fx-gx가 음수니까 절대값에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오겠지? 얘를 반대로 나오면 얘랑 동일한 식이 뭐가 되냐면 c부터 b까지 반대로 나오니까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나오니까 gx-fx가 이렇게 나온다고. 요 녀석의 정체는 이거라고. 이 녀석의 정체는 요거야. 다시 말하면 요런 상황에서는 요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치? 자, 그럼 해석해보면 c부터 b까지에서는 분명 gx가 fx보다 더 크거나 같아. gx가 fx보다 더 크거나 같아. 이랬을 때는 gx가 fx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뺀 녀석을 정적분하면 된다고. 그게 넓이가 된다고. 이 부분의 넓이가 된다고. 이렇게. 여기에선 선생님이 설명하는 모델로 이거 해설해 놓은 게 아니라 한 가지 부분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이건 평행이동하면서 한 가지 부분만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이거 두 개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 부분까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x는 a, x는 b, y는 fx, y는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a부터 b까지를 정적분하면 되는데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뺀 함수를 정적분하면 된다고. 위에 있는 케이스도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뺀 함수를 정적분하면 되고 아래에 있는 케이스도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뺀 함수를 정적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큰 녀석에서 작은 녀석을 뺀다는 건 두 함수의 차이를 의미하거든. 두 함수의 차이의 정의는 뺀 다음에 절대값 붙이면 되잖아. 뺀 다음에 절대값 붙인 게 차이잖아. 그치? 이게 선생님 바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선생님이 대수적으로 지금 증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지금은 엄청 잘 받아들이는 스타일인데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안 받아들였습니다. 무조건 내가 증명해야 받아들여. 그래서 속도가 좀 많이 느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비율이란 걸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런 착오를 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게. 그럼 fx-gx가 되는 거 아니냐? fx-gx가 양수야. 아까 썼던 아이디랑 똑같아. 양수이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절대값이 같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 상황에선 요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녀석 한번 봅시다. 이걸 이쪽으로 넘겨볼게. 그럼 fx-gx가 뭐가 되냐면 음수가 돼. fx-gx가 음수야. 음수면 요거는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들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gx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됐지? 마이너스로 묶어준 거야. 없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두 개 만들어서 하나 묶으니까 하나가 이렇게 남겠지.
이렇게. 그럼 fx-gx가 음수야. 그럼 fx-gx가 음수면 자기 자신에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럼 얘는 양수야. 얘는 통째로 양수야. 그럼 얘는 얘의 절대값 붙인 녀석이랑 같은 거 아니냐? 그치? 얘는 얘의 절대값 붙인 녀석이랑 같다고. 얘는 얘의 절대값 붙인 녀석이랑 이렇게 같아. 그치? 그런데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의 표현이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gx dx,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gx dx잖아. 똑같은 함수라고. 요 경우든 요 아래 경우든 똑같은 함수로 표현된다고. 다시 말하면 넓이 s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gx dx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알겠지 얘들아. 그래프를 모를 때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래프를 알면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녀석 fsdx 이렇게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치? 이해 안 되는 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그렇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거 설명은 뭐냐면, 이거 설명 간단히 해주면, 요게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이 방법을 그냥 증명한 것 뿐이야.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을 증명한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의 넓이는 요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봐봐. 요 부분의 넓이는, 이 S라는 넓이는 요 S1에서, 얘를 S1이라 할게, 마이너스 요 S2를 빼면 된다고. 그런데 S1이라 하면 3면이 직선으로 둘러싸였지? 그럼 정적분의 정의. 근데 0보다 크지? 그럼 fx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치? 그리고 S2는 얘도 양수지? 3면이 직선이지? 3면이 아니라 세 부분이 이렇게 직선이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 이렇게 S2.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fx가 gx보다 크니까, fx가 gx보다 이렇게 크잖아. 크니까 fx-gx가 양수지. 양수는 자기 자신의 절대값과 같겠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요런 조건 만족했을 때 요 녀석이 된다는 걸 지금 증명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보여주고 싶은 게, 얘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얘들아. 이 식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어떤 경우가 되든지 상관없이 fx-gx의 부호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s는 항상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거라고. 1번은 이렇게 증명. 평행이동에도 똑같아 얘들아. 평행이동에도 똑같다고.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x축가 걸려있어. 그럼 여기는 fx가 0보다 큰지 작은지 gx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케이스 나눌 수가 없잖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 녀석의 넓이는 이 fx와 gx를 동시에 k만큼 양수가 되도록, fx 플러스 k도 양수, gx 플러스 k도 양수가 되도록 하는 적당한 k는 항상 존재하고, 그 k만큼 평행이동을 한 넓이와 같잖아. 그렇지 않냐? 요 녀석의 넓이는 평행이동을 해도 넓이는 유지되잖아. 요 녀석의 넓이는, 이 s라는 녀석은 요 녀석의 넓이로 구할 수가 있다고. 요 녀석은 얘에서 얘를 뺀 녀석을 정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얘에서 얘를 뺀 녀석의 절대값을 정적분하는 건데, 둘 다 양수니까 양수가 되도록 하는 그 k를 발견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k는 그냥 소거되잖아. k 소거됩니다. 바로 요것만 나오잖아. 그치? 여전히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유지가 되는 거지. 그치? 처음은 둘 다 양수인 케이스를 본 거라면, 두 번째는 요 부등호만 유지됐을 때만 본 거잖아. 어쨌든 요 부등호가 유지됐을 때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증명한 거고,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는 구간에서는 잘라서 이렇게 정적분한다라는 걸 보이는 거고, 이거 보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심심하면 보여보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건 얘를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얘를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게 이해가 되면 이해 한번 하고, 이걸 적용하는 방법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려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뭐야 선생님, 전 몰라요. 이 곡선들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모르고, 어느 전부터, 예를 들어 얘는 아래로 블록이 얘는 위로 블록인데 어느 포인트에서 만나는지도 몰라요. 그럼 포인트부터 구해줘야 되겠지. 어쨌든 뭔진 모르겠어. 아래로 블록이고 얘가 위로 블록이야. 만나는 포인트부터 구해줘야 되겠지. 그럼 두 함수의 교점은 두 함수를 가지고 만든 하나의 방정식의 실근과 같지. 그럼 실근을 구해보자. 하나의 방정, 두 함수를 가지고 만든 하나의 이 방정식의 실근과 같은 거지. 이 두 포인트라는 건 한번 구해보면 얘는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고,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x는 1과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제 그래프를 알았지?
그래프를 알았으니까 그냥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사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공식 자체만 그냥 대입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두 함수 중에 하나를 fx, gx라고 잡으면 뭘 먼저 잡든 상관은 없겠지. 얘를 fx라 잡고 얘를 gx라 잡으면 fx-gx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고. 그래프를 만약 모르면 이렇게 식 세우고 시작하면 된다고. 근데 그래프를 알잖아. 그래프를 알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해주면 되는데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정적분하면 된다고. 이 사이에 이 구간에서는 gx가 위에 있지. gx에서 fx를 뺀 걸 정적분하면 된다고. gx에서 fx를 뺀 걸 정적분하면 된다고. 이렇게 끝. 계산은 쉽지? 선생님 gx가 뭐예요? gx는 위로 블록한 거니까 위로 블록한 얘가 되겠지. gx에서 fx를 뺀 걸 정적분하면 된다고. 이렇게 fx를 뺀 걸 정적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자, 이 녀석 한번 볼까? 이 녀석도 똑같고 이 녀석도 똑같고 뭐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예전에 설명했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요 부분 정리 되게 잘했더라. 그래서 우함수였을 때와 기함수였을 때 이제 좀 보이지? 이거 다시 한번 보면 되게 잘 보일걸?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원점 대칭인 함수를 정적분한다는 건 그치?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다는 건 이 부분의 넓이의 마이너스값 마이너스 S1이고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정적분한다는 이 부분의 넓이 S2가 된다는 건데 이 합이 S1과 S2가 항상 같다 보니까 기함수면 같잖아. 그치? 원점 대칭이니까 이 점이 정확하게 이 점 원점 대칭이라면 이 높이와 이 높이가 같고 이 가로기라 가로기가 같고 모양과 모양이 같을 테니까 넓이와 넓이가 같겠지. 이런 식으로 S1과 S2가 같으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면 0 나오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함수이면 0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증명한 거고 우함수이면 이렇게 2배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했었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x의 짝수승을 이렇게 쓴 건데 여기 fx의 짝수승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잘못 말한 것처럼 된 것 같아요. fx의 짝수승은 선생님이 검증해 본 바 없습니다. 그래서 fx가 우함수이면 이게 성립하고 x의 제곱 이게 우함수잖아. x의 4제곱 이게 우함수잖아. x의 짝수승이 우함수니까 여기에 x의 짝수승이 대입해도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고 그럼 얘는 x의 홀수승이잖아. 그치? 2n-1 홀수의 일반항이잖아. 1, 3, 5, 7 일반항이잖아. n = 1부터 시작하니까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녀석 기함수니까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얘 우함수니까 2배 이 녀석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빠르게 제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인 걸 확인했으니까 기함수 다 제외하고 우함수만 2배로 해서 0부터 2까지 5x의 4제곱 플러스 3 dx 이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 0부터 여기까지로 가면 0이니까 하나의 연산을 줄일 수가 있잖아. 이렇게 단순하면 상관이 없지만 5분의 17 뭐 x 4제곱 그리고 아래 끈 위 끝이 쳐다도 보기 싫은 뭐 3분의 1부터 마이너스 3분의 1 뭐 요런 거래. 쳐다도 보기 싫은 것들인데 이렇게 막 2번 대입하래. 그러기 싫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엔 되게 줄이는 게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넓이에 대한 설명을 이게 끝이야 얘들아. 그쵸? 넓이에 대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되게 쉽지? 별거 없어요. 사실 넓이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이제 모델 하나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델이냐면 원래 오리지널 모델이야. 오리지널 모델인데 선생님이 일단 필기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원래 오리지널 모델인데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그런데 이건 그냥 선생님이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이거 나 증명해 본 적 없어. 그런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증명하려면 입실론 델타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될 건데 이걸 증명할 시간도 없는 게 최근에 생각난 거라서 그래서 뭐 이거를 그냥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면 얘가 정적분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줍니다. 그냥 싹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자, 싹 다 더할 거야. x값이 a부터 b까지 움직일 동안 싹 다 더할 거야. 나는 얘를 더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fx가 양수이면 fx dx를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선분에 가까운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 중요한 건 뭐냐면
fx가 양수였을 때 선분의 넓이가 되는 거야. fx가 양수였을 때. 그리고 dx라는 녀석도 봤을 때 dx라는 녀석도 아래 끝과 위 끝의 순서가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아래 끝과 위 끝의 순서가 이 방향으로 갔을 때 fx dx의 곱이 이렇게 넓이가 될 수 있다. 선분에 가까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되는데 지금 좀 감이 왔는데 조금 설명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서 조금 고민되긴 한다. 설명할지 말지 좀 고민되긴 해요. 좀 설명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 좀 고민되긴 하는데 직관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 dx라는 걸, 자, 이 정도까지는 설명을 안 하는데, 이거 그냥 대학교 과정이야. 대학교 과정에서도 잘 설명해 주지는 않더라고. 자, dx라는 걸 우리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갔을 때, 델타 x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n으로 바꿔주면 n이 한없이 등분을 한없이 무한계로 나눴을 때, 델타 x의 정의가 b-a잖아. b-a 이 길이를 n 등분한 게 델타 x잖아. 가로 길이. 그치? 가로 길이를 무한히 늘린 거야. 그럼 가로가 무한히 많이 생기겠지? 거의 점에 가까운 가로 길이가 되겠지. 얘가 거의 점에 가까운 가로 길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봐봐.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 작은 거에서 큰 것, 아래 끝이 작은 거고 위 끝이 큰 거면 이게 가로 길이가 될 수 있다. 작은 것과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이 길이가 될 수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게 뒤집혔어. 뒤집힌 정적분을 보면 b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했을 때 이 녀석이 가로 길이가 아니다. 이거 가로 길이가 아니야. 가로 길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야.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에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봐봐. A에서 이 녀석의 정의는 dx의 정의 자체가 고정된 거라고. dx의 정의 자체는 고정된 거야. 항상 위 끝에서 아래 끝을 뺀 녀석이라고. 그럼 여기에서는 dx가 뭘로 되냐면 위 끝에서 아래 끝 뺀 녀석의 위 끝에서 아래 끝 뺀 n분의 위 끝에서 아래 끝 뺀 녀석이라고. 그치? 이 dx의 정의는 이렇게 고정된 거야. 리미트 n이랑 소주시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위 끝에서 아래 끝 뺀 녀석으로 고정된 거라고. 그치? 델타 x가 이 녀석이고 dx가 이 녀석으로 정의했으니까 얘의 위치가 위 끝에서 아래 끝 뺀 녀석이니까 요렇게 써버리면 dx는 요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위 끝에서 아래 끝. 그런데 지금 봤을 때 a의 위치가 여기거든.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거든. 그 음수 아니야, 음수? 그럼 거의 가로 길이에 음수가 붙는다라는 걸. 이 가로 길이의 음수. 얘 순서가 뒤집혀 버리면 가로 길이의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치로 해석을 한다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야. 2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할 거라고. 그럼 봐봐. 2부터 1까지 내가 정적분을 할 거야. 분명 fx가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양수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야. 그치? x축 y나 fx, x는 1,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라고. 2부터 1까지 fx dx가 아니라 인테그랄 2부터 1까지 fx dx는 가로 길이가 다 음수가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s가 되겠지. 그치? 요거까지는 근데 몰라도 돼요. 요거 안 써. 문제 풀 때 안 씁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 문제 풀 때 거의 안 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해석되는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면 그냥 충분합니다. 그리고 봐봐. fx가 양수면 이 세로 길이의 이 높이가 곧 fx가 된다 그랬지? 근데 fx가 음수가 돼버려. fx가 만약 음수면 마이너스 세로 길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fx가 음수였을 때는 그대로 적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적분해야 되는 거고 fx가 양수면 그대로 적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이걸 뭘로 볼 수 있으면 되냐면 거의 선분에 가까운 조그마한 직사각형으로 볼 수 있으면 되고 선분에 가까운 조그마한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dx로 보면 되고 세로 길이를 fx로 보면 되는데 단 중요한 거 dx가 가로 길이가 되려면 아래 끝, 위 끝의 순서가 작은 거, 큰 거였을 때 가로 길이가 되는 거고 큰 거, 작은 거 되면 마이너스 가로 길이가 된다는 거. 그치? 그리고 fx가 이 조그마한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가 되려면 양수일 때 세로 길이가 된다는 거. 음수였을 때는 마이너스 세로 길이가 된다는 거. 끝. 이 직관만 알면 선생님이 이 과정에서 설명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생략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설명하려고 봤더니 구분구조법 자체가 그냥 진짜 1시간짜리야. 근데 1시간짜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들어도 이거 자체를 그냥 이해하기가 되게 난해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걸로 또 설명을 하잖아. 그럼 설명을 했을 때 또 이해하는데 한 3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직관만 그냥 선생님이 툭 던져줍니다. 이렇게 직관만 툭 던져줍니다. 이거를 만약 설명하려면
그냥 최대한 지금부터는 안 들어도 됩니다. 얘들아 끝! 오늘 수업 끝!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안 들어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고 싶으면 들어도 되는데 이해 안 되면 그냥 패스해도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어쨌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정적분의 값이 이 부분의 넓이가 되도록 정의한 개념이 정적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선생님이 극한값으로 정의를 해볼 거야.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아까 st라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만 정의한 거고 이 부분의 넓이를 직접 극한으로 계산을 합니다. 조그만한 도형,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한 도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값으로 계산을 할 거야. 그 조그만한 도형은 직사각형을 쓸 겁니다. 실제로 정의에 직사각형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정의하기로 조그만한 도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값으로 정의할 거야. 조그만한 도형의 넓이가 되겠지. 조그만한 도형의 넓이가 되겠지. 조그만한 도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자, 그래서 조그만한 도형을 봤더니 조그만한 도형은 이 녀석이 조그만한 도형이네. 이 녀석이 조그만한 도형. 이 조그만한 도형의 가로 길이는 a, b를 n등분한 거니까 b-a를 n등분한 녀석이 될 거야. 얘가 가로 길이야. 얘를 델타 x라고 할게. 그치? 그럼 도형의 넓이 가로 길이 나왔지. 델타 x. 그 조그만한 도형을 직사각형 쓰기로 했으니까. 세로 길이는 xk의 높이야. 세로 길이는 xk의 높이야. xk의 함수값이 된다고. xk에서의 함수값이 된다고. xk에서의 함수값. fxk가 된다고. fxk가 된다고. 얘가 조그만한 도형의 넓이야. 그 녀석들을 싹 다도 안 돼. 근데 몇 개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줄게. n등분했기 때문에 n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k가 1부터 1이었을 때 직사각형 하나 만들고 2였을 때 직사각형 하나 만들고 3이었을 때 직사각형, k였을 때 직사각형, 이렇게 n이었을 때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n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극한값이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조그마한 도형의 넓이 합의 극한값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얘가 곧 정적분의 정입니다. 리미트 n이 하나씩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델타 x가 정적분의 정인데 여기까지만 외우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려면 정적분의 정의 문제를 풀려면 물론 옛날 교육과정에서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xk는 a 플러스 k 델타 x라는 걸 외워야 되고 델타 x는 n분의 b 마이너스 a라는 걸 외워야 됩니다. 델타 x는 n분의 b 마이너스 a라는 건 보여줬지. xk라는 것도 보여줄게. xk라 하면 a부터 시작해서 델타 x를 k번 더하는 거지. 델타 x를 k번 더한다고 이렇게. 그럼 델타 x가 n분의 b 마이너스 a라며. 그럼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이걸 암기하면 됩니다. 이거 통째로 암기하면 이게 정적분의 정이야. 원래 선생님이 그 정적분을 부정적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면 무조건 정적분을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극한에 대입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구분구조법의 방법을 적용해서 매번 정적분을 이렇게 어렵게 계산해야 돼서 정적분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적분이 부정적분의 계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제부터는 이 어려운 극한의 계산을 그렇게 부정적분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했을 때 a부터 b까지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조건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래 얘가 오리지널 정이야. 원래 이렇게 계산했어야 됐는데 원래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계산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한 몇십 년 동안은 이렇게밖에 계산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뉴턴과 라이프니츠라는 천재적인 권위적인 수학자들이 이제 발견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해서 이제부터 무조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옵니다. 오히려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생겨먹은 모든 녀석들의 극한을 이렇게 정적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아마 교육과정에서 미적분에서는 아마 들어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투에서는 안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아까 그 설명을 더 덧붙이면 그게 이제 이어지면서 직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이해 안 되면 물어봐도 되고 이 부분은 선생님 아까 여기까지 끝 한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몰라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도 충분합니다. 뭐 문제풀이까지 필요 없고 속도는 얘들아 그냥 문제 풀어도 풀릴걸? 이거 진짜 문제 풀어도 풀려요. 진짜 풀려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래? 풀어본 다음에 다음 영상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야. 안 풀리면 그냥 영상 보면 될 거야. 자, 고생했습니다.